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또 종합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11월 30일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한 두 가지 했죠. 하나는 김만배,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와 남욱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시킨 것. 또 하나는 바로 지난주 난데없이 이 법정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그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 이것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공통점은 뭐냐? 딱 그 이재명의 명주를 쥐고 있는 정치 생명, 심지어 이재명을 실각시킬 수도 있는 그 두 명을 살리기 위한 거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김만배, 하나는 이화영이죠. 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뭐 인허가권부터 어떤 그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일확천금을 몰아줬고 그 대신 김만배 쪽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조달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428억 저수지 하천대유 천하동인 1호는 거분껏 했을 때 그 428억 원이 사실상 이재명을 위해서 쓰기로 했던 돈 아니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김용 씨가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 씨가 처음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20억 원을 대장동 쪽에 요구를 했고 8억 원 정도 순차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이게 그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중단됐죠. 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허가권을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20억 원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그 구도는 누가 봐도 뻔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김만배가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가 입이 열리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가고 만약에 김만배가 폭로를 하면은 428억 원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폭로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에게 이 일확천금 그러니까 돈방석에 앉을 수 있도록 2심에서 검찰이 다시 유죄를 밝혀내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 항소 포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항소를 하게 되면은 2심 재판이 또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새로운 이 증인들을 세우고 하면은 늘어나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빨리 진행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대법원까지 빨리 확정 판결이 돼야지 김만배를 사면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동규 남욱 씨 이 녹음 테이프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남욱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만배가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징역 8년을 받았는데 8년이 아니고 한 2, 3년만 살면 올 거라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사면을 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사면을 해주려면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검찰이 또 항소를 하면은 재판이 2심 재판이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항소를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 추징금이 42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한 6천억이 넘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은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사면을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노렸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이재명이 이 4개국을 한 10일 동안 열흘 동안 돌다가 귀국을 해서 오전에 귀국해서 오후에 기껏 한다는 그 첫 지시가 한국당 발자말자 한 첫 지시가 바로 그거였죠. 이화영 재판. 이화영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그 일이 발생을 했던 재판은 바로 본인이 이 위정입니다. 위정. 뭐냐면은 그때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정인선서까지 다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 그 연어 파티, 술 파티, 이런 검찰청 조사받을 때 파티를 해서 해유를 자기가 당해가지고 그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본인이 평화부지사일 때
이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은 술 한잔 먹고 해요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걸로 그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검사들이 신청한 그 정인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그 무려 64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6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심지어 술파티 해요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박상용 검사도 배제를 해버리고, 아니 술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밝히는 재판에서 그 담당 검사를 그 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화영의 이 변호를 맡았던 설주한 변호사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정인에서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김성태, 술을 사줬다는 김성태마저 빼버렸습니다. 정인에서. 그리고 출정 교도관,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가, 이 수감자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갈 때 되면은 이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죠. 그 교도관 42명. 그 교도관들에 대한 정인 신청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겨우 이제 정인 신청을 했다는 사람이 이화영의 이 동료 재소자, 동료 재소자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뭐 이화영이 어떤 뭐 해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이화영에게 절대 유리한 사람들만 정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사를,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구두로 했죠. 재판부 구두 신청, 구두로 재판부를 기피하겠다고 하고, 이제 재판부를 기피를 하면은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은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게 뭐 다른 재판부로 옮길지 아니면 그 재판부가 그대로 할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검사들은 집단으로 퇴정을 한 겁니다. 중단됐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판사도 심지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셨군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오늘 재판은 뭐 마무리하고 또 이것을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난 겁니다. 자, 그 전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조국 재판 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그냥 퇴장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재인 정부 때인데 아무런 뭐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할 수가 있는 법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재인이 열흘 동안 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기껏 내린다는 지시가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또 수사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죠. 자, 그 지시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정 사건에만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지시까지 내리고 또 만사 제쳐놓고 그때 귀국했을 당시에 코스피 시장이 불안하고 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공범격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그 집단으로 이렇게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정인들이 기각되니까 기피 신청을 했던 그 검사들,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을 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감찰하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의도 증거에서 유력하게 나오는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화영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런데 협박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화영이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대법원에서 하나 확정 판결을 받았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게 징역 7년 8개월짜리로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이화영이 SNS를 통해서 감옥에서 SNS를 통해서 자기를 사면시켜달라. 그때 바로 재헌절이 다가오니까는 재헌절에 사면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죠. 자, 그래서 그때 이미 이것은 이미 그 공범관계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사면시켜달라고
하니까 물론 그때 이재명도 재판을 받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사면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줄 걸로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사면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면을 시켜줄 수가 있지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데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죠. 바로 이하영의 재판이 지금 지난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위정 사건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뭐 술파티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게 하나 또 1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지 3심까지 끝나야지 사면이 가능한 겁니다. 또 그 재판 외에 이재명과 김성태 이렇게 같이 공범으로 돼 있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있죠. 이것도 지금 1심이 겨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끝나야지 사면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못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하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면시켜달라. 그러면은 엄청난 이게 논란이 법적인 논란이 일어날 텐데 그걸 모르겠고 어쨌든 나를 사면시키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두 개가 있는데 사면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이하영이 만약에 김만배가 뭔가 폭로를 하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듯이 이하영도 마찬가지죠. 그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한번 자백한 그것을 번복을 했는데 다시 그게 사실 맞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재판이 안 열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까지 가면은.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이 다 이제 들통이 나면서 이 정권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하영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하영이 폭로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면을 해주지 못하니까는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공소취소죠. 공소취소.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하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감찰을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해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었죠. 쌍방울의 직원이 구치소 검찰청 인근에서 소주 4병을 샀다. 4병을 8,000원 주고 4병을 샀는데 그게 법인카드였다. 쌍방울 법인카드였다. 그건 있지만 그 4병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 직원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감찰계가 뭐가 하나 나왔다. 수사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진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감찰에서 뭔가 확실한 게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나와야지 공소 취소를 할 텐데 공소 취소를 할 만한 게 지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이하영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재명이 귀국을 해서 바로 귀국한 날 서둘러 이런 감찰을 지시를 하고 수사를 지시를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대장동에서 김만배가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그런 말처럼 이하영이 이재명 쪽에 뭔가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중지가 되죠. 중지가 돼서 다른 재판부에서 이게 기피가 맞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재명도 바로 이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 그 전에 집권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재판을 놓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었죠. 그때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하영에게 실형을 선고를 했던 신진호 부장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있다. 이하영의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 그렇게 기피 신청을 이재명이 했습니다. 하면서 무려 4개월을 재판을 안 받았죠. 4개월 동안 재판을 안 받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에는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정기 인사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폐문부재 이런 식으로 재판 서류를 접수를 안 해가지고 4개월을 끌었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하영 같은 경우도 4개월 이상 이게 재판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이 되면은 결국 이하영에 대한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도 계속 늦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하영의 불만이 이재명에게 전달이 되고 이재명이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여의도 증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받아서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게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은 곤란하죠. 이하영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이 그 이하영에게 덜미를 잘 펴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만사 국정 다 제쳐놓고 그 사건 그리고 그 집단 퇴정하고 그 검사들이 퇴정을 하고 기피 신청을 했다. 이것은 크게 그 당시 보도가 크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이 새로 이슈화되는 그런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은 결국 이하영의 어떤 모종의 협박 때문 아닌가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재명은 본인의 재판 리스크 그리고 공범 리스크 때문에 국정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안위를 그리고 공범들의 이 안위를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상한 통치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월, 좀 며칠 있으면 6개월 되죠.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